회사는 퇴직했지만 우리에겐 앞으로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은퇴란 오직 회사라는 작은 세상에서 퇴직했을 뿐입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으로 당당히 출근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퇴직은 있어도 인생의 경력은 끝나지 않는 곳, 인생 경력직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인간관계와 어떻게 거리를 조절하면 좋은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관계를 위해 참았고, 가족에게는 미안해서 참았고, 친구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해도 웃었고, 내 형편이 어려워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고 모임이 많고 내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고 억지로 이어가는 인맥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는 조용하고 품위 있게 거리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오늘 인생 경력직에서는 나이 들수록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인간관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는 조금 물러나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의 나보다 과거의 지위와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때로 은퇴한 뒤에 나를 이유 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그래도 자네가 예전에는 대단했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 잘 나갔지. 요즘은 뭐하고 지내?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의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 시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는 관계 말입니다. 퇴직 뒤에 많은 분들이 낯선 허전함을 느낍니다. 명함에 적혀있던 직함이 사라지고 매일 울리던 전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력을 존중하되 그 경력만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좋은 관계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세요?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새로 해보고 싶은 일은 없으세요? 이 질문에는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직함을 계속 꺼내며 은퇴한 뒤에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그 모임의 횟수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꼭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될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 시절도 참 고마웠지요. 그런데 요즘 저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말은 과거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다시 무대 위에 세우는 말입니다. 나이는 경력의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은 경력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입니다. 2번째는 만나고 돌아오면 유난히 기운이 빠지는 관계입니다. 전화 한 통을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만남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나쁜지, 가족은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지, 친구는 왜 믿을 수 없는지, 가끔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로 어려운 시기에 기대는 것은 관계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매번 같은 불평이 반복되는데 바꿀 마음도 없고 내 이야기를 들을 자리도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나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평생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관계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서로의 기쁨과 어려움을 조금씩 나누며 만난 뒤에도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대화의 경계선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는 어렵겠어요. 그래도 스스로 편해질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기는 것처럼 마음이 젖지 않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만 견디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기쁨도 서로의 어려움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렵습니다.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입니다.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이번만 도와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나는 계속 내 시간과 돈과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도움과 희생은 다릅니다. 도움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 건강과 생활이 무너지는데도 상대의 요구를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부모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조금 더 해주면 아이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질 힘입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책임질 기회를 잃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잃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사랑이 없는 선이 아닙니다.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한 선입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야. 그 문제는 내가 먼저 방법을 생각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줘. 나는 내 생활과 건강도 챙겨야 해.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도 책임과 성장을 돌려주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 시간과 건강도 함께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를 잃지 마십시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부드럽고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바로 끊지 말고 먼저 기록하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난 뒤 마음이 편안했는지, 누구와 통화한 뒤 하루가 무거웠는지 한 달만 적어보십시오. 감정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을 보면 내가 유난히 힘들어지는 관계의 패턴이 보입니다. 둘째, 횟수와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매주 만나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도 됩니다. 1시간 통화하던 전화를 15분으로 줄여도 됩니다. 관계의 거리는 꼭 절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게 맞는 거리를 다시 정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셋째, 빈자리를 좋은 관계와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십시오. 불편한 모임을 줄인 자리에 걷기 모임 하나를 넣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편안한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고립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립은 원치 않는데도 세상과 끊어진 상태이고 고독은 내가 선택하여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비워낸 자리에 반드시 외로움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내 취향과 건강,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여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생 60년 차가 되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 내 과거만 소비하는 관계,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일입니다. 관계의 퇴사는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관계의 방식을 새로 정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출근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편안한 사람, 내가 새롭게 배우고 싶은 삶으로 출근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줄어든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외로움을 내 삶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은 있어도 인생의 경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 경력직이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